저번에 계약했을 때는 1억짜리 집이었는데 갑자기 9천만 원짜리로 낮아지는 거죠. 상황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대로 이루어진다든지 정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겠죠. 우리도 당연히 사기를 당한 일 없을 거예요. 근데 당장 집이 없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더 내더라도 하자. 이자 계산해보고 내가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계약하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기사냐면은 1991년도 기사인데 부동산 문제 가운데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보호 문제 등 주택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전세 입주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91년도에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생겼던 거죠. 사기꾼들이 전세를 노리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기꾼들이 왜 전세를 계속 이용할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기라는 게 시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용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전세 사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월세나 매매를 통해 가지고 사기를 이루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전세 사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사기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요, 이렇게 전세 사기 혹은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이렇게 전세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전세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전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을 빌리는 대가로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가장 개념이 잘 맞을 거예요. 사기라는 거, 이 사기 자체가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다,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집을 빌린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이게 세계의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모든 재화 중에 가장 비싼 재화는 부동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자원,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다 속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어떤 나라든지 제일 비싼 재화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빌려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려서 사용을 하는 대가를 내는 게 월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집을 빌렸으니까 당연히 사용료인 월세를 내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월세 내는 대신에 목돈을 빌려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와 전세의 차이는 이거예요. 매달 월세를 낸다 혹은 집주인에게 목돈을 빌려준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고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에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관계가 하나 생기겠죠. 집주인이랑 세입자라는 관계가 하나 생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딱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 나머지 하나 관계가 더 있죠.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떠나서 채권 채무 관계예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라고 하는 거를 집을 빌린다라고 하는 개념도 맞긴 하지만 돈을 빌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생각하면은 전세 사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사기의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전세 보증금을 줬는데 못 돌려받았다? 그러면은 전세 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기 수법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집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빌려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없는 상태이고 빌려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탁회사에다가 동의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계약인데 그냥 계약한다든지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집주인인 척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게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중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집을 여러 번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월세 계약을 내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전세로 주는 거예요. 월세 보증금 1,050만 원짜리 집을 자기가 월세 계약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것 마냥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억 전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주인인 척 하는 거랑 이중으로 계약하는 거는 거의 합쳐서 사용하는 기법인 거죠. 실제로 이거는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인 척 하면서 계약을 한다든지, 혹은 공인중개사가 사람들한테 집주인이랑 대리 계약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집주인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는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근저당이랑 보증금을 속여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긴 하고 계약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안정성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했는지 아니면 이 집의 가치가 얼마인지, 근저당을 얼마나 빌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집 가격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다가구에서 전세 보증금 뭐 10억보다 높이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공동담보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약간 혼합하기도 하고 섞어가면서 계속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막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전세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되게 웃긴 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집주인이 이 정도면 팔리겠다라고 하는 이 가격을 심리적으로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없고 시기에 맞게 조절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생겨요. 어느 구역에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근으로 이사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집이 원래 전세가가 1억이었던 집인데 1억 2천에 계약을 해야겠다 내놨는데 누군가 덥석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3천에도 되겠는데? 1억 4천에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장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입주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새 집이 지어졌으니까 공급량이 되게 많아졌다. 들어갈 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나오니까 전세 가격이 싼 거예요. 구하기 힘드네. 1억짜리 집이지만 9천만 원에도 괜찮아요. 이렇게 막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계약했던 집 중에서 보증금을 받아야지만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돈을 받아도 다 못 돌려주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번에 계약했을 때는 1억짜리 집이었는데 갑자기 9천만 원짜리로 낮아지는 거죠. 상황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대로 이루어진다든지 정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겠죠. 우리도 당연히 사기를 당한 일 없을 거예요. 근데 당장 집이 없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더 내더라도 하자. 한 달에 한 몇만 원 더 내는 거 막 이자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 계산해보고 내가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계약하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혹은 뭐 법률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진짜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없어요. 이 기사를 한번 보면은 그렇거든요. 이게 언제 기사냐면은 1991년도 기사인데, 부동산 문제 가운데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보호 문제 등 주택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전세 입주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자, 89년에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을 빌미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과다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올렸단 말이에요. 91년도에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생겼던 거죠. 근데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라고 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뭐 보완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대신 체크해 주거나 나라에서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먼저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전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거나 시세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들을 알아두거나, 그러니까 혹은 주변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둬가지고 계약을 할 때 좀 안정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정책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 주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